네, 보신 것처럼 다음 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 간 신경전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방문을 허용했다며 대북 관계가 좋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방문을 허용했다. 그런 네네. 만큼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간선거 연설, 유세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자화자찬의 성격도 있다. 우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는 수백만 목숨을 잃는 걱정할 필요 없다. 또 그런 걱정을 안 하게 한 것이 자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핵시설 사찰단 방북도 허용이 됐다. 이런 네네.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고위급 회담이 목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예.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유연성 있는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지금 적극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이것을 부각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발언이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좋은 징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요. 시진핑 주석의 발언도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 노력을 계속하길 바란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왜 한 걸까요? 지금 이제 북미 간의 그동안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네. 좀 더 중국과 미국이 특히 시진핑 주석이 지금 그 무역 갈등의 해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북한 핵 문제, 비핵화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미중이 좀 더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 부분 서로 협력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시진핑 주석도 언급을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예. 결국 이것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특히 지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북미가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좋은 어떤 그런 신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늘 걱정했던 게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하느냐. 한편으로는 제재에서도 그렇고 대화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늘 북한 편이다 또는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의 표현들을 해왔었거든요. 예. 네.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는 그것은 결국 지금 북미 고위급 회담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한 어떤 탄력을 주는 네. 그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소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런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산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였죠. 네네. 이 제재 책동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그렇다면 네네. 북한이 고위급 회담에서 이 제재 완화 문제를 강하게 좀 제기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우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네.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기는 뭐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 완화를 북한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 생활 개선, 특히 주민들의 행복한 삶은 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것을 명확하게 그 원산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서 원산은 지금 북한이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네네. 관광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원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그런 제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지금의 제재 완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야 북한이 움직인다. 이러한 신호를 보내는 예. 그런 차원이다. 특히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의 수를 지금 던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신호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네. 미국은 좀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습인 게요. 네네.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에 대한 이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이
즉각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게 기싸움이 좀 풀릴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저는 이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막판 삿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실무적으로는 많은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지금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 또 전술적으로 그 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압박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행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결국 비핵화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보상하겠다는 기존의 네. 입장을 계속 그 강하게 회담에서도 견지하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우선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공식 입장은 이러하고 또 북한과의 회담을 할 때 미국은 또 양보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네. 그 부분에서 최소한의 양보를 하고 북한의 양보를 많은 부분 끌어내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그 회담을 앞둔 그런 전술적 차원에서의 발언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렇게 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좀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9일쯤에 일단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네네. 카운터파트가 누가 될 것이냐. 김명철 부위원장이 이제 폼페이오 장관과 다시 라인을 네네. 재가동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부위원장이 또 뉴욕까지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폼페이오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흘 안에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여기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뉴욕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역시 이제 그 북측의 파트너는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의 공식 파트너가 김영철 통전부장이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아마 그런 파트너로서의 그 김영철 부장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역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측근 중에 한 사람인 김영철이 회담에 나와서 자신감 있게 그리고 또 책임감 있게 그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한다 이것을 또 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도 역시 이번 고위급 회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최대한 빨리 끌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시금석 이것이 이제 이번 고위급 회담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북미가 상당 부분 현재까지의 그 갈등적 요소랄지 또는 서로 간에 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그 고위급 회담에서 폼페이오 김영철 이 라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네.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뭐 또 가능하다면 이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장이 뉴욕에서 만난 뒤에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북미 관계 이야기 저희가 해봤는데요. 남북은 4개월 만에 이제 체육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합의됐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체육 회담이 성과가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지금 남북 간의 관계에서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경제 교류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이나 사회문화 교류, 체육 교류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예. 현재는 이제 체육 교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남북이 접점을 찾는 분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1월 내년 1월 달에 독일과 덴마크가 공동 개최하는 세계 핸드볼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핸드볼 대회가 이제 그 중요한 국제 대회가 열릴 때만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데 네. 유럽은 핸드볼이 굉장히 그 유럽인들이 즐기는 스포츠고 많이 보는 스포츠입니다. 프로 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의 유명한 선수들도 유럽 가서 이제 프로팀에서 많이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남북이 단일팀을 만들자는 게 합의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합의다고 봐야 되는데 예. 아마 핸드볼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인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이제 1월 달에 그 공동으로 지금 단일팀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11월 하순부터나 12월 달까지는 이제 함께 공동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장소가 어디가 될지 또 그 과정에서 남북의 체육 교류가 또 굉장히 또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네.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2032년도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를 지금 남북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게 성사가 된다면 그야말로 뭐 민족사적인 경축을 우리가 할 만한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을 예를 들면 남북이 함께한다. 서울과 평양에서 또는 평양과 부산에서 또는 특정 도시 남북 특정 도시에서 공동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함께하는 것이 결국 체육교류뿐만 아니라 남북 최고 지도자들의 상당한 어떤 협력 속에서 가능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는 작업을 남북이 지금 하고 있다. 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보니까 체육 분야에서 지금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뭐 철도라든지 지금 남북 경제 교류, 협력 사업 등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풀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체육 교류나 이산가스 상봉 문제나 이런 분야에서는 성과가 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남북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면 지금 산림 협력도 그렇고 또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된 협력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성과가 지금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또 그 가을은 왔다 이 공연도 원래 10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서울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것이 이미 이제 10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역시 남북이 지금 이제 비핵화 평화 체제의 성과에 대한 부분에 남북도 지금 집중하고 있다. 또 북한이 북미 고위급 회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의 그런 역량들을 여기에 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도 한편으로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돼서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그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경제 교류 협력이나 그것이 당장 성과를 거두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한국과 미국이 이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우선 가능한 분야, 제재를 예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분야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국 당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러한 교류 협력이 우선 뭐 시작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것들은 제재가 풀리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남북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남북이요. NLL 일대의 중국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 교환도 재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번 이제 정보 교환 재개가 이루어진 건데요. 하루에 2차례씩 그 전화 통화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8년도 5월 달에 이게 중단됐다가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 제3국 불법 조업은 사실 뭐 중국 어선입니다. 이 중국 어선이 뭐 서해에서 싹쓸이하고 있다. 이건 많은 부분 우리가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남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NLL 주변에서의 그 불법 조업에 대한 것은 우리 단속 그 해안 경비 우리 해경이 단속을 올라가면 중국 어선들이 북한 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속을 못 하게 되고 또 북한에서는 중국 어선을 엄격하게 단속하기 좀 어려운 북중 관계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결국 나중에는 함께 단속을 하는 이런 과정까지 간다면 이건 서해 어장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 자체가 남북 간의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발적 돌발적인 어떤 충돌 방지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 군사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 NLL의 어떤 평화 수역화 또는 공동 어려까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좋은 어떤 계기가 이번에 마련이 됐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급 회담을 앞둔 북한과 미국의 분위기 또 남북 관계 상황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